네, 시장에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작전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N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아예 올검이네요. 속이 타들어가서 검정 색깔 의상으로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장을 보고 많이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해드려야죠. 네, 종목도 종목인데요.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면요. 네. 지금 현재 뭐 반대매매, 신용 잔고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의 CFD 계좌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장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지금 구간이 하락의 말미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버텨보시고요. 오늘 이제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닥 850포인트가 올 때까지는 그대로 좀 계셔보시자, 지켜보시자, 인내해보시자. 통화량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시장 조금 더 하락하고 변동성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고 우리의 인내심이 조금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서 인내해보자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봤고 바로 또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식품사 브랜드 평판 1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보도록 할게요. 힌트가 조미료 원료 핵산 글로벌 점유율 1위고요. 두 번째가 매출 비중 식품이 37%, 바이오가 25%, 물류 38%. 굉장히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 보면 K푸드 세계화 선봉장. 네. 그림 힌트 주시죠. 그림에서 이제 해외에서 홈쇼핑을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만두. 네, 만두를 미국인이라고 할까요? 네. 네, 드시고 계시는데 네, 만두 하면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비비고를 그렇습니다. 만든 회사인가요? 네. CJ 제일제당. 네. 이 회사 저도 뭐 국내 식품 회사 1위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뭐 매출 비중이 식품, 바이오, 물류 이렇게 있는데요. 물류는 CJ 대한통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이자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K푸드를 알리고 있는 선봉장입니다. 비비고 브랜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비비고 중에서도 만두 매출액이 단일 브랜드로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비고 전체 브랜드를 본다면 해외 매출만 3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베스트로 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1년 내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식품, 첨가제, 조미료를 만드는 원료인 핵산, 그리고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 계열의 라이신 모두 다 좋은 이익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류, K 컨텐츠에 의해서 K푸드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왔고 잘 다져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심을 잘 섞어서 만두에 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여러 해외 등지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닭고기를 더 비중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구개발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도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좋은 결과 영향을 미쳤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오히려 파생상품 투자에서 조금 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13%의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훼손된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올해 매출액은 28조 9,600억을 넘어서고요. 영업이익도 1조 6,700억 원 이상으로 나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0%의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곡물가는 20년간 8번 정도의 상승과 하락 트렌드를 좀 보였습니다. 현재가 대세 상승기냐 아니면 상승의
끈 무렵이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고 휴장 이후에 개장하는 선물 시장에서 2% 하락대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 개장하면서 보니까 선물 가격이 소맥 가격이 5% 하락을 했고요. 옥수수 3%, 그리고 대두 1%, 팜유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활발히 하겠다, 그리고 재고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마어마한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대세 상승이 아니라 대세 하락을 조금 보고 있는데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소비 수요와 공급 수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투자 수요를 다른 말로 하면 투기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 국면에서 오히려 이 곡물과 관련된 상품에 롱 포지션으로 추가 베팅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유, 옥수수, 대두 관련된 쪽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확률보다 하락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리고 2010년과 14년도 브릭스 경기 화랑기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에너지와 곡물 원자재 소비가 40%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큼 그곳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본다면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왜 길게 드리냐? 이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은 이미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4분기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미 올라간 판매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정설처럼 그러면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익 측면에서 마진율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탄탄한 기업이 추세 하단에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가도 살펴보니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추세선을 좀 볼 때에 고점, 저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PBR, PER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PER을 봤을 때에 9배 미만으로 좀 접어들었던 수준에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이 10배, 10.5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밴드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하단부가 PER 8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셨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전략. 그런데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가격 이하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에 접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성장성 여전히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37만 원 이하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 차트를 늘 만들 때에 전일 만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하단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1월 26일에도 이 저점에서 제가 다른 방송이지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월 26일 저점에서부터 다시 40만 원, 42만 원 권역까지 약 20%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다시 추세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CJ제일제당이다라는 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송도 좀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되었고 사실 이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호황이었는데 지금 이익 기여도가 10년 전 호황기에 견줄 만한 이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이죠. 돈가, 돈육 가격도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육계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사료용 아미노산 가격도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이 이익 구조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조미료 원료인 핵산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리고 사료용 아미노산 판매 1위라는 기업 그리고 비비고 해외 매출은 3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고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에 사실 좀 든든한 종목들, 1위 기업들을 좀 보시자라는 의도로 CJ제일제당 말씀드리니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고요. 작전 리포트의 종목들은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좋은 거죠? 네, 37만 원 이하에서 모아보시는 전략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